자, 여러분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까지 약 3주 남은 시점입니다. 나름 올해 가장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가 벌써 코앞에 다가왔다는 생각에 걱정도 많이 들고 조금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막막한 학생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쌤이 늘 하는 말인데요. 공부는 평상시에 늘 꾸준히 하는 거고요. 다만 시험을 앞둔 시점에는 시험에 대한 어떤 마인드셋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대비 전략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평가원을 대비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이걸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쌤이 이 영상을 통해 문학은 이렇게 해라, 독서는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는 안 하겠죠. 왜냐? 그런 얘기는 평상시에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요. 시험 날 그리고 시험 직후에는 내가 뭘 해야 될까를 담은 영상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는요, 마인드셋. 자,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좀 잘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시험은요, 도구일 뿐. 그쵸? 6월 평가원은 그냥 최종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이거는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수능이라는 최종적인 결론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를 명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6평 보고 나서 그 결과에 너무 심취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잘 봐서 좋아하는 학생, 못 봐서 슬퍼하는 학생. 근데 6평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를 언제나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이 6평에서의 내가 어떤 발견한 약점이 있다라는 거는 그 수능 전에 발견한 보물이다라고 느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 그걸 내가 고치면 수능 날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요, 실전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무너지는 지점을 관리하자라는 겁니다. 즉, 내가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시험은 언제나 무너지는 지점에 대해서 내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모르는 것을 넘어가는 훈련.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마다 너무 내 평소 등급보다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심하면은 2등급 이상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대체적으로는 시간 관리에 실패하는 학생들입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는 왜 실패하는 거냐면요. 모르는 걸 못 넘어가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르는 걸 넘어가는 것도 우리가 평상시에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평 전, 3주 전인 이 시점부터 잘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어떨 때 어떻게 넘어가야겠다라는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늘 돌려보고요. 실전 모의고사 많이 풀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지체가 됐으니까 여기서 이거는 그만두고 넘어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넘어간다고 해서 다 점수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넘어갔는데 완주하고 나니 시간이 좀 여유가 있네? 돌아왔을 때 다시 풀면 그때 정답이 보이는 경우도 많으니까 모르는 것을 넘어가는 것은 버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돌아올 기회가 생기는 거다라고 느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시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언제나 실전 시험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시간 관리죠. 특히 국어야말로 시간이 가장 촉박한 시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사실 국어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고전소설이요, 문학이요, 독서요. 저는 하수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시간 관리죠. 시간 관리가 가장 어렵다라고 느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끝까지 싸워야 될 게 바로 시간 관리 영역입니다. 그럼 우리는 시간을 어디서 벌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의 관점을 한번 볼 건데 가장 중요한 건요. 영역별 마지노선을 정하는 겁니다. 쌤이 이거를 현장 강의할 때도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영역별로 마지노선을 세워놓고 내가 그 시간 내에 못 풀면 무조건 넘어가는 겁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서 일단 내가 풀 수 있는, 마칠 수 있는 걸 다 마치고 조금이라도 남는 시간이 생기면 그때 다시 접근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쌤이 정한 어느 정도의 마지노선이거든요. 자, 선택 과목은 13분 내지 15분까지 끝내자. 그리고 문학은 20분 내지 25분 정도, 그 다음 독서는 35분 내지 40분 정도, 마킹은 3분 정도인데 수능 날에는 가채점표를 작성해야 되니까 5분 정도를 빼놓을 수 있게끔 연습을 하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간의 어떤 그 영역별 마지노선을 세웠는데요. 사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쌤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뭐가 부족하냐면요. 자, 우리 수능 시험장에서는 아날로그 시계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아날로그 시계상에서 딱딱딱
분침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직관적으로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서 선택 과목은 13분 내지 15분을 푼다고 했죠. 근데 이거를 머릿속으로 8시 40분부터 8시 55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그것도 다 시간이 낭비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나 딱 내 머릿속에 각인되는 거죠. 55분까지 선택 과목. 그 다음 9시 20분까지 문학을 끝내는 시점, 그리고 50분까지 혹은 55분까지 독서를 끝내는 시점,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 시계적으로 내가 직관적으로 시간 관리에 대해서 머리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고 6평 전 3주 전부터 그리고 수능 보는 그날까지 잘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을 관리할 때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풀이 순서일 수 있어요. 쌤은요, 뭐 문학을 먼저 해라, 독서를 먼저 해라, 선택을 먼저 해라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의 루틴은 있지만 사실 학생들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가장 권장하는 건요, 잘하는 걸 먼저 풀고 못하는 걸 뒤에 풀라고 합니다. 이유는요, 내가 마칠 수 있는 걸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거를 앞에 배치해서 안정적으로 잘 풀어서 잘 마치고요. 내가 못하는 건 뒤로 배치함으로써 혹여라도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더라도 내가 원래 못해서 많이 틀리는 영역을 버리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쌤은 보통은 잘하는 걸 먼저 풀라고 권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럼 문학을 잘하면 문학을 먼저 풀고 독서를 잘하면 독서를 먼저 풀면 되겠죠. 혹은 나는 선택을 맨날 틀려. 그럼 선택을 뒤로 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별적으로 본인의 어떤 상태를 진단해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위기관리라고 쌤이 적어놨는데요. 정말 중요해요. 이런 어떤 멘탈 관리. 손절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분. 쌤이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모르는 것을 넘어가는 것도 훈련이라고 했죠. 내가 뭔가를 3번 이상 읽었는데 머리에 안 들어오고 막히고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손절하는 겁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못 넘어가고 미련을 가지는 것도 내 실력 부족이다라고 느끼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모르겠는 거는요, 그냥 별표 쳐놓고 내가 2번하고 4번 헷갈렸다. 그러면은 그것만 그냥 딱 선지 표시하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만약 2개 이상 모르는 선지가 많다. 그거는 그냥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미련을 가질 선택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것도 마지노선이 있다. 그래서 내가 적절한 타이밍에 손절하고 넘어가는 것이 나의 전체 시험 운영에서 더 많은 도움이 될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일단 가장 중요한 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실전날 진짜 선택 과목을 풀고 푸는데 9시까지 해결이 안 돼. 그러면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미 20분을 썼으니까. 두 번째, 45분까지 딱 갔는데 독서가 2지문이 남았어. 와, 큰일 났죠? 그럼 그때부터는 가성비 있는 어휘 문제, 그 다음 내가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내용일치 문제, 이런 것들을 쏙쏙쏙쏙 골라서 점수를 얻어가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는요, 시험 이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봤어. 그럼 여러분들 뭐 합니까? 등급 컷을 계속 기다려요. 그러지 마시고요. 뭐 해설 영상 기다리지 마시고요. 일단은 당일날 본인이 내가 왜 이 답을 골랐을까? 어떤 판단 근거를 좀 기록을 해보고요. 내가 무엇을 고민했나? 그리고 내가 틀렸다면은 내가 무엇을 오해했나? 이런 것들을 되게 세세하게 적어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내가 운으로 맞힌 것들이 있죠. 솔직히 2번, 3번 중에 고민하다가 그냥 2번을 찍었는데 맞았어. 그럼 그런 것들은 다시 풀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풀었을 때 내가 풀 수 있는가? 끝까지 못 푸는가? 이런 것들을 내 기억이 선명할 때 복원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답의 유형을 한번 분류를 해볼 건데요. 단순하게 내가 그냥 못 읽은 거, 내가 이해를 못한 거, 혹은 내가 무언가를 간과했거나 잘못 이해한 것들 있겠죠? 그리고 내가 선지를 판단할 때 뭔가 막혔어. 그럼 그것들이 지문의 어느 부분에 대응됐길래 그랬을까? 이런 걸 다시 보는 거. 그리고 시간이 부족해서 날렸어. 그럼 내가 다시 풀었을 때 맞힐 수 있었던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오답을 좀 분석해보고 이건 왜 정답인가를 분석을 좀 해봐야 돼요. 왜냐면 이 평가원 모의고사는 정말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1년에 6월, 9월 딱 2번 보고 본격적인 실전 시험인 수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평가원 시험, 평가원의 사고를 엿볼 수 있는 이 시험은요, 정말 낱낱이 뜯어봐야 되는데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좀 평가원이 만들어주는 매력적 오답은 내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이게 왜 정답이었을까?
평가원은 어떤 근거로 이 답을 정답으로 만들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사고를 깊게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원 모의고사는 그 해에 가장 중요한 모의고사 중에 하나니까 뜯고 또 뜯고 또 뜯어보는데 해설 영상이나 해설지를 보기 전에 꼭 나의 힘으로도 계속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쌤이 앞에서부터 계속 언급을 했지만 자, 금지 뭡니까? 시험 끝나자마자 해설지 보는 거, 시험 끝나자마자 내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반추해보지 않고 해설 영상 보는 거, 이런 것들은 좋은 태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요. 시험이 끝나자마자 내가 어떻게 좀 느꼈던 것들은 좀 기록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스터디 플래너에 적어도 좋고 포스트에 적어도 좋으니까 어떤 나의 깨달음을 꼭 발견을 해서 그것을 구평에도 적용을 해보고 수능에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나만의 어떤 그런 좀 비법, 나만의 행동 강령 이런 것들을 좀 요약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쌤이 또 약간 뭐 영상을 한번 만들었는데 어찌 보면 잔소리 같기도 한 영상이에요. 하지만 다 여러분들 잘 되라고 만드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긴 시험이 끝났죠. 얼마나 힘들어요. 국어 80분 보고 수학 100분 보고 영어 80분 보고 탐구를 볼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그 긴 시간 동안 집중을 했어도 그날 해야 될 오답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책상에 앉아서 내가 복귀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복귀를 해보고요. 내가 무엇이 이 시험에서 잘한 점인가 못한 점인가 등등을 좀 고려하면서 나의 시험에 대해서 한번 복귀하고 나의 패착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좀 살려야 될 강점이 뭔지는 좀 기록해보는 거. 이러한 사고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구평을 대비하고 수능을 대비하면 수능날 분명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하죠. 수능날 인생 최고점이 나오지 말란 법 있습니까? 절대 없죠. 즉 근데 그 수능날의 최고점을 바라려면 평상시의 노력이 좀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수능날 원하는 점수를 꼭 얻기를 쌤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